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집트 최상위 0.1% 부호 집안의 딸이 한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특급 호텔 스위트룸 같은 환경에서만 살아온 그녀가 서울의 좁디 좁은 원룸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이게 뭐야?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처음으로 느껴보는 절망감에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합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온 26세 안젤리카.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그녀는 항상 무표정했고 말수가 적었으며 누구와도 깊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요. 에스토니아의 숲은 정말 고요한데? 그녀는 한국의 빠른 리듬과 끊임없는 사회적 교류에 지쳐갔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여성. 그들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만나 무너진 것은 단순히 문화적 장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안고 살았던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여성이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 갈등, 그리고 결국 찾게 된 새로운 자아에 관한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하시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라 사리프입니다. 27세, 이집트계 영국인이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중동 부호에 대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집트에서 상위 0.1%에 속하는 부유층이고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 뉴카이로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전부는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언어에 매료되었습니다.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고 대학에서는 언어학을 전공했죠. 스페인 유학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들어간 한국어 입문 수업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났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 발음의 리듬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아미라, 넌 미쳤어. 왜 한국이야?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가족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중동과 한국은 너무 다르다고, 문화적 충격으로 괴로울 거라고, 무엇보다 내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로 한 것이죠. 물론 저는 어리석게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여러 언어를 구사해. 한국어도 금방 익힐 수 있을 거야.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인생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안젤리카 라우스. 에스토니아에서 온 26세 여성이었죠. 첫 인상은 차갑다였습니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그녀는 항상 무표정했고 말수가 적었으며 누구와도 깊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왜 왔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과 한복이 좋아서요. 짧고 건조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무뚝뚝한 북유럽 여성이 제 한국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둘 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될 거라는 것을.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에서 도심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네온사인,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최첨단 기술.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금방 제 환상을 깨트렸습니다. 제가 묵을 원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뉴카이로의 저희 집 욕실보다도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더 큰 충격은 행정 절차였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대기 시간만 4시간. 그리고 서류 하나가 빠졌다며 다시 오라는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선진국 시스템이라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학교 생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빡빡했고 선생님들은 엄격했습니다. 첫 시험에서 저는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언어에 자신이 있었던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그 와중에 안젤리카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녀 역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 식당에서 그녀가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유예요.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때요? 피곤해요.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모두가 항상 서두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게 너무 복잡해요. 서류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그녀가 살짝 웃었습니다. 처음 본 미소였습니다. 당신은 재활용 규칙에 대해 들어봤어요?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유리, 종이.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아요. 오, 맞아요. 그리고 음식을 배달시키면 엄청난 양의 포장재가 생기죠. 환경을 생각한다면서 왜 이렇게 낭비가 심한 거죠? 우리는 서로의 불만을 공유하며 어색하게나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함께 식사를 하고 수업 후 카페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문화적 배경은 달랐지만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혼란과 좌절은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어 중급반으로 올라가는 시험을 앞두고 우리는 함께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안젤리카의 집에서 만났는데 그녀의 원룸은 제 것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화분들로 꾸며져 있었죠. 와, 여기 정말 아늑하네요. 고맙습니다. 작지만 에스토니아의 숲을 생각나게 하는 식물들이 있어서 좋아요. 우리는 공부를 시작했지만 곧 한국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한국은 너무 빠르고 차가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맞아요. 안젤리카가 동의했습니다. 질서는 있지만 사람 사이에 거리감이 없어요. 버스에서 낯선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앉았을 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회식 문화.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를 데리고 간 회식에서 모두가 소주를 마시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안젤리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맛있었어요. 그건 인정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히 삼겹살. 처음에는 그냥 돼지고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중독됐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고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집트의 가족 부동산 사업, 사막의 아름다움, 나일강의 풍경에 대해 말했고 안젤리카는 에스토니아의 숲과 호수, 디지털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세계에서 왔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같은 세계에 있어요. 한국이라는. 안젤리카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중급반으로 올라간 후 우리는 같은 조에 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별 과제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프레젠테이션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젤리카와 저, 그리고 일본인 학생 하나와 중국인 학생 둘이 한 조였습니다. 처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경복궁과 같은 유명한 장소를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안젤리카는 덜 알려진 전통 음악에 대해 조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인 학생은 한식에 대해,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의 현대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전통 음악이 훨씬 독특하고 의미 있어요. 안젤리카가 주장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다 아는 궁궐보다는 정신적인 문화유산을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경복궁은 한국 역사의 상징이에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시각적으로도 더 인상적이고 프레젠테이션하기 좋을 거예요. 우리의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저도 모르게 무례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 무슨 문화적 다양성을 알겠어요? 이집트는 수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 안젤리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가요? 당신처럼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진정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쇼와 과시의 대상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적어도 저는 실용적이에요. 당신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으로 조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고 결국 선생님이 개입해야 했습니다. 선생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타협점을 찾아 한국의 궁궐, 건축과 그 안에서 행해진 전통의식 및 음악이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앙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별 미팅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고 각자 맡은 부분만 준비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중간고사였습니다. 시험 스트레스로 모두가 예민해져 있었고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언어에 자신이 있었던 저에게는 큰 타격이었죠. 이럴 수가 성적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점수를 받아야 해? 그때 안젤리카가 지나가다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그녀가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 봤어요? 억지로 물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별로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언어는 항상 자신 있었는데 한국어는 정말 어려워요. 한국어는 독특해요. 문법 구조가 유럽 언어들과 완전히 달라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그녀의 제안이 놀라웠지만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던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같이 가요. 방향이 같으니까. 안젤리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비오는 서울의 밤거리는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반사되는 네온사인들, 우산을 쓴 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빗소리가 만드는 독특한 리듬. 한국에 와서 가장 그리운 것이 뭐예요? 안젤리카가 물었습니다. 음식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집트 음식의 향신료와 맛, 그리고 가족들. 특히 어머니요. 당신은요? 조용함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숲은 정말 고요해요. 여기는 항상 소음이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그리움과 불편함이 비슷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낯선 땅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내일부터 새로운 과제가 시작되어 안젤리카가 말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 필드워크요. 같은 조인가요? 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번에는 잘해봐요. 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력해볼게요. 그날 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리고 안젤리카와의 관계에서 제가 배울 것이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진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마을로 필드워크를 떠났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과제는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일상생활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하루 동안 지내면서 마을 주민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관찰하고 가능하다면 일상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우리 조는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에 배정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전철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풍경이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낮은 집들과 주변의 산, 아스팔트 대신 흙길,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여기 공기 좋네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에스토니아의 숲을 조금 생각나게 해요. 안젤리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노부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할아버지와 박할머니였습니다. 두 분 다 7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건강해 보였고 밝은 웃음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학생들. 김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에서 온 아미라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이집트. 피라미드의 나라군요.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내 말이 참 예쁘구나. 박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음이 아주 정확해. 할머니의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제 서툰 한국어가 종종 답답함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안젤리카도 자기 소개를 했고 할머니는 그녀의 금발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카락이 금실 같네. 예쁘다, 예뻐.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전통 한옥은 아니었지만 오래된 시골집 특유의 정취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고추와 상추, 토마토 등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먼저 점심 먹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은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들, 된장찌개, 그리고 갓 지은 흰 쌀밥. 모든 것이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서울에서는 맛있는 거 많이 안 먹었나 보구나. 아니요, 서울에도 맛있는 음식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우리를 마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주민들은 모두 서로를 알고 있었고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울의 바쁘고 익명성 높은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중에 한 주민이 길가에 쓰레기를 묵묵히 줍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마을을 깨끗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왜 쓰레기를 줍고 계신 거예요? 안젤리카가 물었습니다. 아, 정씨? 그냥 마을이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지. 안젤리카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원봉사자인가요? 아니, 그냥 마을 사람이야. 여기선 다들 자기 아픈 자기가 치우고 공동장소는 함께 관리해. 그게 이웃이지.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본 적 없는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할머니와 함께 텃밭 일을 도왔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익은 채소를 따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재미를 느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힘들어. 하지만 내가 기른 채소를 먹으면 그만한 보람이 있어. 그리고 이게 다 운동이야.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다 농사 덕분이지. 저녁이 되자 할아버지는 마을 회관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을 잔치 날이야.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먹고 이야기하지. 테이블마다 다양한 음식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소주 한 잔을 건넸고 안젤리카에게는 막걸리가 전해졌습니다. 외국인 친구들, 우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마을 이장님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고 건배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소속감 그리고 따뜻함. 이집트의 가족 모임이나 명절을 생각나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식사 중에 한 할머니가 안젤리카에게 다가와 뭔가를 물었습니다. 안젤리카는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제게 물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런 마을 잔치가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안젤리카는 천천히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에스토니아는 조용해요. 사람들 혼자 있어요. 많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젤리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외롭겠구나. 여기서는 혼자 있으면 다들 걱정해. 같이 있는 게 좋아. 안젤리카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이 따뜻함에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의 별이 놀랍도록 선명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시골에서도 이런 별들을 볼 수 있어요. 안젤리카가 말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없으면 하늘은 항상 이렇게 아름다워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일출도 볼 수 있어. 저 산 너머로 해가 뜨는데 정말 장관이야. 그날 밤 할아버지 할머니 집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하며 저는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서울의 넓은 원룸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벽 너머로 안젤리카가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복이 정말 아름다워요. 안젤리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복을 입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 내일 입혀줄게. 내가 젊었을 때 입던 한복이 있어.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일찍 일어나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산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붉은 빛이 점점 퍼져나가며 마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안젤리카가 감탄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일출도 아름답지만 이건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에요. 아침 식사 후 할머니는 약속대로 안젤리카에게 한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와 연두색 치마, 오래된 옷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잘 어울려,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딸보다 더 예쁘게 입었네. 안젤리카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옷이에요. 전통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다니 놀라워요.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괜찮아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어젯밤 소주를 과하게 마신 것 같아.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진통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마을에 작은 보건소가 있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실 거야. 그럼 가까운 병원은요? 읍내에 종합병원이 있어. 하지만 차가 없는데? 택시를 불러요. 안젤리카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택시가 도착하고 우리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읍내 종합병원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급성 담낭염 같습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검사를 더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여러 검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담석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고 약물 치료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작은 읍내 병원이었지만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의료진의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런 곳까지 이 정도 서비스가 된다고? 감탄했습니다. 이집트나 영국에서는 시골 병원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퇴원 후 우리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몇몇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서로 챙기는군요. 안젤리카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어. 늙은이 둘이 병원 가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 할아버지도 약간 나아진 상태로 거실에 나오셨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는구나. 네, 과제를 제출해야 해서요. 여기서 뭘 배웠니?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안젤리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서로 돕고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성이 무엇인지 배운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 때도, 텃밭을 가꿀 때도, 이웃을 대할 때도 모든 것에 정성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말이구나. 정성. 그게 우리 삶의 핵심이지. 그날 밤 안젤리카와 저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서울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시끄럽고 복잡한 서울로 돌아가는 거죠. 안젤리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곳도 나쁘지 않게 느껴져요. 저도요. 뭔가 관점이 바뀐 것 같아요. 한국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빠르고 현대적인 도시의 세계와 여기처럼 전통과 공동체가 살아있는 세계. 그리고 그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한국의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직접 담근 김치와 고추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서울에서도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놀러 오렴. 꼭 다시 올게요.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안젤리카와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가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점점 더 빽빽해지고 현대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나라예요. 안젤리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름다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겉으로는 똑같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 과제, 시험. 여전히 바쁘고 도전적인 일상이었지만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붐비는 버스에 올라탔고 기사님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전에는 그저 흔한 인사말로 들렸을 텐데 이제는 그 의미가 와닿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사였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차에 타고 내렸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모르는 버스 기사님께도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안젤리카와 학교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처음 왔을 때는 항상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요? 안젤리카도 달라졌어요. 더 많이 웃고 사람들과 더 쉽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녀도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에스토니아에서는 각자의 공간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이집트와 영국에서는 제 지위나 배경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대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아미라로서 대해줘요. 그날 오후 우리는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복잡하게 느꼈던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이었지만 이제는 그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비 아저씨가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재활용 어렵지요? 도와드릴까요? 안젤리카가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복잡해요. 특히 플라스틱과 비닐을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경비 아저씨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비닐이라 이쪽, 이건 플라스틱이라 저쪽. 그리고 이런 건 일반 쓰레기예요. 왜 이렇게 세세하게 분리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재활용을 잘해야 해요. 환경도 보호하고. 그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문화가 발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국가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지혜였습니다. 발표 준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안젤리카가 말했습니다. 기숙사에 가기 전에 잠깐 어디 들를래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를 따라 지하철을 타고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를 걷다가 그녀는 작은 전통 공예품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지 봐요. 그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한복 천으로 만든 다양한 소품들이 있었습니다. 지갑, 핸드폰 케이스, 머리핀 등 현대적 용도의 물건들이 전통 소재와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안젤리카가 설명했습니다. 이것 봐요. 한복 천으로 만든 에어팟 케이스예요. 아름답지 않나요? 와, 정말 독특하네요. 이런 게 한국의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전통을 버리지 않고 현대화 조화시키는 능력.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집트도 고대 문명의 나라였지만 현대화 과정에서 많은 전통이 소외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도 전통의 가치를 지켜내고 더 나아가 새롭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던 우리는 근처 찻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전통차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오미자차 2잔 주세요. 안젤리카가 주문했습니다. 오미자차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해요. 달고, 시고, 쓰고, 짜고, 매운맛이 모두 있대요. 차가 나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달고 그 다음에는 상큼한 신맛이 느껴졌고 뒷맛으로는 약간의 쓴맛도 있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한 맛이네요. 이것도 한국 같아요. 안젤리카가 미소 지었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대화 중에 저는 무심코 밖을 내다보았고 거리에서 일어나는 작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비가 그치자 한 중년 남성이 길가에 넘어진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길을 갔습니다. 봤어요? 제가 안젤리카에게 물었습니다. 네, 봤어요. 자기 오토바이도 아닌데? 이런 장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볼 수 있어요. 안젤리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돕긴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찻집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처음에는 불편함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시선이 이제는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안젤리카, 고백할 게 있어요. 뭐요? 처음에는 한국이 정말 싫었어요. 모든 게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 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안젤리카가 웃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시끄럽고 복잡하고 사생활이 없는 것 같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따뜻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변화시킬지. 그 생각을 하니 기대감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달 안젤리카와 저는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준비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수업 후에 도서관에 남아 공부했습니다. 서로 다른 학습 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미라, 당신은 문법에 강하네요. 저는 듣기가 좀 더 편해요. 그럼 서로 도와주면 되겠네요. 제가 문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안젤리카는 제 듣기 연습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효율적인 학습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안젤리카는 체계적이고 꼼꼼했고 저는 직관적이고 빠르게 흡수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가며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문득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한강에 가볼까요? 날씨도 좋은데? 안젤리카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아직 한강공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강과 시원한 바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소풍을 즐기는 가족들. 활기찬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와, 이런 곳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니 놀라워요. 안젤리카가 감탄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도 아름다운 자연이 많지만 도시 내에 이런 큰 공원이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어린 시절, 가족, 그리고 꿈에 대해 깊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가업을 이어야 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경영학이나 부동산을 공부하길 원하셨는데 제가 언어학을 선택했죠. 그래도 결국에는 가족 사업에 합류해야 할 거예요. 그게 정말 원하는 일인가요? 안젤리카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항상 생각해왔어요. 안젤리카는요? 미래 계획이 있어요? 저는 에스토니아로 돌아가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다양성이 부족해요. 한국의 전통 예술, 특히 음악과 의상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정말 멋진 계획이네요. 그런데 가끔은 두려워요. 제 꿈이 너무 비현실적인 건 아닐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매우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꿈 같은데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한강의 풍경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강물에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 그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별들. 이런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뻐요. 안젤리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공부 외에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곳을 탐험했고 각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했습니다. 안젤리카는 저에게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시스템과 자연 보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이집트의 역사와 중동의 복잡한 문화적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는 한국의 전통 공연을 보러 국립극장에 갔습니다. 판소리 공연이었는데 안젤리카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 소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목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녀가 감탄했습니다. 슬프면서도 힘이 있고 애절하면서도 강이네요. 정말 독특한 예술이에요. 서양 오페라와는 완전히 다르죠. 공연 후 우리는 근처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젤리카의 눈은 여전히 공연의 감동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저 학문적 호기심 때문에 왔어요. 한국 전통 문화를 연구하고 자료를 모아서 돌아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요? 이제는 이 문화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어를 그저 하나의 언어적 도전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언어 너머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젤리카, 우리 일요일마다 한국의 다른 지역을 탐험해 볼까요? 서울 밖으로 나가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부터 가볼까요? 그렇게 우리의 주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수원 화성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웅장한 성곽을 걸으며 우리는 한국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벽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안젤리카가 말했습니다. 유럽의 성과는 완전히 다른 건축 양식이네요. 그리고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답다는 게 놀라워요. 방어용 구조물인데도 예술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다음 주말에는 강화도로 갔습니다. 섬 전체가 역사적 유적지였고 우리는 고인돌과 고려 시대 절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현지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에게 강화도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곳이라네. 몽골, 프랑스, 미국, 일본. 하지만 우리는 항상 다시 일어섰지.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굴곡진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침략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온 민족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말에는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하회마을의 전통 가옥들과 유교 문화의 흔적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안동 소주와 간고등어를 맛보았고 지역 특유의 맛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있어서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집트도 지역별로 다른 요리가 있지만 이렇게 뚜렷한 차이는 없어요. 에스토니아는 너무 작아서 지역 차이가 크지 않아요. 안젤리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에 따라 음식이 크게 달라져요.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매력적이고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함께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두 사람 모두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결과를 확인하고 기뻐하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중급반을 수료하니까 다음 학기에는 고급반이네요. 안젤리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더 어려워지겠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성적 발표를 축하하기 위해 한식당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못마땅해 했는지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당신을 오만한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안젤리카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차갑고 비사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우리 둘 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습니다. 편견의 종말을 위하여. 술이 조금 오르자 안젤리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미라, 솔직히 말해봐요.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변한 점이 뭐예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을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을 그들의 지위나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배웠어요. 안젤리카는요? 저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아요. 에스토니아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 가끔은 고립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배웠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던 우리는 식당 처마 아래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우산 하나 살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괜찮아요. 비 맞으면서 걸어봐요. 기분 전환도 될 거예요. 안젤리카의 뜻밖의 제안에 놀랐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과 옷이 불편했지만 이상하게 자유롭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적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간을 즐기는 거요? 사실 거의 없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계획대로 완벽하게 하려고 했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죠. 우리는 빗속을 걸으며 서로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안젤리카가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고급반에서 더 심도 있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각자 개인적인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디지털 교육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언어 교육 앱과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아직 이런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이 부족했고 저는 이것이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미라, 멋진 생각이에요. 안젤리카가 제 계획을 듣고 격려했습니다. 당신은 여러 언어에 능통하니까 중동을 위한 언어 교육 앱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한국의 교육기술 기업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인 에듀테크 코리아의 인턴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후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면접 전날 밤 안젤리카가 저를 위해 모의 면접을 해주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그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의 교육기술을 배워서 중동 지역에 적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고 특히 언어 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배워 아랍어 교육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좋은 대답이에요. 안젤리카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면 돼요. 다행히 면접은 잘 진행되었고 일주일 후 인턴십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 3일은 회사에서 일하고 나머지 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일정이었습니다. 한편 안젤리카도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 공연 예술을 유럽에 소개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판소리, 사물놀이, 그리고 한복에 관한 영상과 기사를 에스토니아어와 영어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번째 영상을 봐주세요. 어느 날 그녀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영상은 판소리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젤리카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으며 영상의 편집 역시 깔끔했습니다. 와, 정말 잘 만들었네요. 전문가처럼 보여요. 고마워요. 사실 에스토니아에서 미디어 학과를 전공했거든요. 이제야 그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생겼네요. 안젤리카의 첫 영상은 온라인에서 생각보다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와 주변 북유럽 국가들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고무된 그녀는 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프로젝트로 바빠졌지만 여전히 시간을 내어 서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함께 여행을 다니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듀테크 코리아에서의 인턴십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혁신에 대한 열린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료들의 도움과 제 자신의 노력으로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제가 맡은 첫 프로젝트는 아랍어 사용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 앱의 베타 테스트였습니다. 아랍어와 한국어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미라 씨,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팀장님이 제 제안서를 읽고 칭찬했습니다. 아랍어 화자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한국어 발음과 문법을 잘 파악했네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언어 교육 방법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일을 마치고 안젤리카를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최신 프로젝트에 대해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문화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콘텐츠가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대요.
정말요? 그거 대단한 소식이네요. 축하해요, 안젤리카. 고마워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년에 탈린에서 열리는 아시아 문화축제에 한국 전통예술단을 초청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셨어요. 와, 꿈이 현실이 되고 있네요. 네, 아직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암이라도 좋은 소식 있지 않나요? 아까 문자 왔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개발에 참여한 앱의 베타 버전이 다음 달에 출시될 거래요. 그리고 저에게 중동 마케팅 전략을 담당해 달라고 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우리 둘 다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한강변을 걸으며 우리는 각자의 미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미라, 인턴십이 끝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원래는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좀 더 오래 한국에 머물고 싶어요. 여기서 배울 것이 아직 많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이 온다면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이집트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버지는 반대하시겠지만 제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집트로 돌아가 배운 것을 활용할 계획이에요. 안젤리카는요? 저는 에스토니아와 한국을 오가며 살고 싶어요.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서 전통 공연 예술을 더 깊이 배우고 싶어요. 판소리나 전통 춤 같은 것들요. 그럼 여기 더 오래 머물 계획인가요? 네, 최소한 1년은 더요. 그리고 가끔은 한국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젤리카,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이상하게도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여성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이렇게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갑작스러운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아미라, 당장 이집트로 돌아가야 해요. 안젤리카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의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한다니 너무 갑작스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일들은 제가 챙길게요. 당신은 가족에게 집중해야 해요. 다음 날 저는 급히 이집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하자 오랜만에 보는 고향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거리가 더 익숙해진 탓이었을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미라, 네가 왔구나. 어머니가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셨어. 아버지의 병실에 들어가자 평소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었니?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약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구나.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항상 저에게 엄격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제 행복을 우선시하는 말씀을 하시다니. 이집트에서의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고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가족 사업의 미래였습니다. 아미라, 네가 이집트로 돌아와 사업을 이어받길 바란다.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이제 네가 책임져야 할 때다. 모든 가족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동안 미루어왔던 결정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무슨 프로젝트가 가족 사업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작은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교육기술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아랍어권에 도입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집트와 중동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내 취미일 뿐이야. 진짜 책임은 여기 있어.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고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아미라의 말을 들어보자. 어떤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보렴. 저는 한국에서 배운 디지털 교육 시스템과
그것을 아랍어권에 적용할 때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농촌 지역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혁명적일 수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은 뭐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1년 더 한국에 머물며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그 후에 이집트로 돌아와 여기서 교육기술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가족 사업의 일부로서요. 제 제안에 가족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자. 아미라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고. 아버지의 지지에 감사했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기대와 제 꿈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안젤리카에게 장문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재 상황과 제 고민 그리고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요.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미라,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지지할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을 따르세요. 우리는 단 한 번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의 당신의 일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팀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원격으로도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가족의 기대와 제 꿈 둘 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든 두 가지를 조화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날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아미라,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 같구나. 하지만 그건 네가 최고가 되길 바랐기 때문이야.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나도 내 선택을 존중하마. 다만 약속하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아버지. 다음 날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목표와 결심을 가지고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안젤리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미라. 그녀가 반갑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의 이별이었지만 마치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더 확실해졌어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집트에서의 경험과 결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의 압박, 아버지의 이해, 그리고 제가 내린 결단에 대해서요. 가족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대신 교육기술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하려고 해요. 중동에서는 아직 이런 분야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현명한 결정 같아요. 안젤리카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열정과 가족의 기대 두 가지를 모두 존중하는 방법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한국에서 최대한 많이 배우고 그 후에 이집트로 돌아가 스타트업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안젤리카의 표정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안젤리카의 표정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그럼 1년 후에는 한국을 떠나는 거군요? 네. 하지만 그건 아직 먼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은 현재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삶과 안젤리카와의 우정이 소중했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에듀테크 코리아에서는 중동 시장을 위한 언어 교육 앱의 개발이 한창이었고 저는 아랍어권 사용자들의 필요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미라 씨, 이 앱이 출시되면 중동 교육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요. 네, 그게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이집트의 시골 지역에서는 좋은 교육을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런 앱이 있다면 지리적 제약 없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일과 공부에 바쁜 나날이 이어졌지만 안젤리카와 저는 여전히 시간을 내어 함께 지냈습니다. 그녀의 온라인 콘텐츠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었고 에스토니아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탈린에서 열리는 아시아 문화축제의 한국 섹션을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그녀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공연단을 초청하고 워크샵도 열 예정이에요. 그거 정말 대단하네요. 축하해요, 안젤리카.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도 같이 왔으면 해요. 이집트 문화를 소개하는 세션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동과 한국, 에스토니아의 문화적 교류라는 주제로요. 그녀의 제안이 매력적으로 들렸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미래 계획에는 이집트로의 귀환이 포함되어 있었고 유럽으로의 여행은 그 계획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가 답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기회지만 제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안젤리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안젤리카와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이집트로 돌아가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 열망, 그리고 문화적 뿌리에 대한 애착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곳이 그저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미라 씨, 우리 회사가 중동지사를 설립할 계획이 있어요.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미라 씨가 그곳의 교육 콘텐츠 책임자로 일해주면 어떨까요? 한국과 중동을 오가며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제안은 마치 제 고민에 대한 해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되 한국과의 연결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안젤리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와, 그거 정말 완벽한 기회네요. 그녀가 기뻐했습니다. 당신의 가족 책임도 다하고 한국과의 연결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당신과도 계속 만날 수 있고요. 안젤리카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네. 사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당신과 헤어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 생각에 너무 슬펐어요. 그녀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에스토니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의 우정이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유대감으로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안젤리카,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이 우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이미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와서 만났잖아요. 거리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녀의 확신에 찬 대답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집트와 한국을 오가며 일하고 안젤리카는 에스토니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안젤리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탈린에서의 아시아 문화 축제처럼요. 그래요. 이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제에 참여해서 이집트 문화를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의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희망과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살게 되겠지만 우리는 공통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강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족의 기대와 제 꿈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안젤리카와의 우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조화란 대립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창의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라는 지혜를 말이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중동을 위한 언어 교육 앱 랭귀지 브릿지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아랍어, 히브리어, 페르시아어 사용자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 앱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언어 조합으로 확장될 계획이었습니다. 출시 행사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고 중동 각국의 대사관 관계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주요 개발자로서 앱의 특징과 비전에 대해 발표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랭귀지 브릿지는 단순한 언어 학습 앱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이해와 소통을 위한 다리입니다. 한국과 중동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기술력, 중동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 이 앱은 그 두 세계를 연결하는 첫 걸음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이집트 대사관의 문화 담당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사리프 씨. 이집트 교육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일 것 같군요. 특히 농촌 지역의 교육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부분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안젤리카가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아미라.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당신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성공을 축하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이면 저도 작은 성공을 이룰 것 같아요. 안젤리카가 말했습니다. 제 온라인 한국 문화 시리즈가 에스토니아 국영 방송에서 방영될 예정이에요. 정말요? 그거 대단한 소식이네요. 우리 둘 다 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한국에서 시작됐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나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요. 와인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우리의 우정에. 다음 주 안젤리카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한국의 소리가 에스토니아 국영 방송에서 첫 방영되었습니다. 판소리, 사물놀이, 그리고 현대 K-팝까지 한국 음악의 역사와 다양성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예상보다 2배나 높았대요. 안젤리카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시리즈를 확장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한국의 음식, 건축, 그리고 기술까지 다루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어 달래요. 그거 정말 대단하네요. 축하해요, 안젤리카. 고마워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에스토니아 교육부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특별 에피소드도 제작해달라고 했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함께 작업해 주실래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도울게요. 우리의 성공은 각자의 영역을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안젤리카의 문화 콘텐츠는 교육으로 확장되고 제 교육 프로젝트는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한국 교육부와 이집트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중동 교육협력 포럼이 열렸고 저는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교육을 통한 문화적 가교 구축이었습니다.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청중 속에는 안젤리카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 이집트에서 오신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미라 사리프입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과 중동의 교육 협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어서 영어와 아랍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교육 기술이 중동 지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변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한국과 중동은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교육을 통해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랑스럽다, 딸아. 네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구나. 아버지의 인정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가족의 전통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안젤리카, 아버지, 그리고 저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있었지만 곧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안젤리카 씨, 당신이 만든 한국 문화 콘텐츠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젤리카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문화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믿어요. 과거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대 문명의 후예이지만 그것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해야 합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이 순간의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의 세계 이집트, 에스토니아, 한국 이 식탁에서 만나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와 안젤리카가 있었습니다. 아미라, 내가 내 선택을 의심했던 것을 사과하고 싶구나.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과 이집트에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호텔로 돌아가셨고 안젤리카와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강물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안젤리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네, 아버지도 변화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요. 우리 모두 변화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별빛이 반사되고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안젤리카, 당신은 제 인생에서 만난 가장 놀라운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이 우정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래요. 그녀의 눈이 빛났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아미라. 우리 우정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우리는 한국이라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진정한 우정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한강의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나라를 오가며 살게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1년 후 우리의 계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에듀테크 코리아의 중동 지사 교육 콘텐츠 책임자로서 카이로와 서울을 오가며 일하게 되었고 안젤리카는 에스토니아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동아시아 문화교류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탈린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축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공연단이 에스토니아 관객들 앞에서 판소리와 사물놀이를 선보였고 저는 이집트 문화와 한국 문화의 공통점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세 나라의 음악가들이 함께 선보인 퓨전 공연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전통악기 우드, 에스토니아의 칸틀, 그리고 한국의 가야금이 어우러진 독특한 화음이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융합의 아름다움입니다. 축제의 폐막식에서 안젤리카가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 축제 이후 저는 탈린에서 며칠 더 머물며 안젤리카의 고향을 경험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고요한 숲과 중세 도시 탈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그녀가 자란 환경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왜 처음에 한국이 시끄럽고 복잡하다고 느꼈는지 알겠어요. 오래된 성벽 위에서 구시가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롭네요. 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활기찬 에너지도 사랑해요. 안젤리카가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그 소음과 분주함이 그리워질 정도로요. 그녀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서울의 빠른 리듬과 끊임없는 에너지가 그리워질 때가 있었으니까요. 탈린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집트로, 안젤리카는 한국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소식을 나누었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카이로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문화에 익숙해진 저에게 이집트의 느린 관료주의는 때로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화적 적응의 과정이었고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인내와 유연성을 발휘했습니다. 에듀테크 코리아의 중동 지사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랭귀지 브릿지 앱은 아랍어권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특히 이집트의 학교들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변화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교육기술 사업에 회의적이셨지만 그 잠재력을 보시고는 가족 사업의 일부로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중동 전역의 학교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안젤리카는 한국에서 전통 공연 예술을 깊이 배우는 동시에 에스토니아-한국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녀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이제 북유럽 전역에서 방영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지지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이나 좌절의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조언과 위로를 구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에서 다시 만났을 때 안젤리카는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곧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줘요. 이름은 민우예요. 국립국악원에서 일하는 가야금 연주자예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위해 인터뷰하다가 알게 됐죠. 너무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정말 잘 됐네요, 안젤리카. 당신이 행복하다면 저도 기뻐요. 고마워요, 아미라. 당신의 축복이 정말 중요해요. 아직 시작 단계지만 이 관계가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돼요. 안젤리카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새로운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집트에서 시작한 교육 프로젝트로 화제를 옮겼습니다. 농촌 지역의 여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 코딩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거죠. 반응이 정말 놀라워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배우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습득하는지 봐야 해요. 그거 정말 멋진 일이네요.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여기서 배운 것들 덕분이에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교육이 가진 변혁적 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서울의 옛 추억이 있는 장소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도서관, 처음으로 진정한 한국을 경험했던 양평의 마을,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대화를 나눴던 한강공원까지. 각 장소마다 특별한 기억이 담겨 있었고 그것들을 다시 떠올리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기억나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평했는지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모든 것이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었죠. 안젤리카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어떤가요? 이제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저도 똑같이 느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고 다시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안젤리카의 남자친구 민우도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는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가진 진중한 느낌의 남자였습니다. 안젤리카에게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과찬이세요. 안젤리카를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요.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안젤리카와 저는 다시 한번 꼭 껴안았습니다. 3개월 후에 탈린에서 만나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비행기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은 한국에 오기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특권층 이집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갇혀 있었고 세상을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문화적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 다른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약속대로 탈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민우도 함께였고 그들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약혼했어요. 안젤리카가 반지를 보여주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와, 정말 축하해요.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결혼식은 내년 봄에 서울과 탈린 두 곳에서 할 계획이에요.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물론 아미라 씨가 주 들러리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정말요? 그건 정말 영광이에요. 물론이죠. 그날 저녁 탈린의 중세 분위기 레스토랑에서 축하 만찬을 가졌습니다. 안젤리카의 부모님도 함께했고 그들은 민우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당신도 곧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식사 후 안젤리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탈린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저는 다시 카이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중동 전역에서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특히 여성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한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 저는 하산이라는 이집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카이로 대학의 컴퓨터 공학 교수였고
저와 비슷하게 교육기술의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리프 씨의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농촌 지역 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할 일이 정말 많죠.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학과 학생들이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는 협력을 시작했고 점차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산은 제가 이전에 만난 이집트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성의 역량 강화를 진심으로 지지했습니다. 안젤리카에게 하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요.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아직 초기 단계예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맞아요.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당신과 저 정말 비슷한 길을 걷고 있네요. 한국에서 만나 인생이 바뀌고 이제는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 둘 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우리나라에 가져와 변화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인가 봐요. 안젤리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에서의 결혼식은 전통 한복을 입고 진행되었고 탈린에서는 에스토니아 전통 의상을 입었습니다. 두 문화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주 들러리로서 저는 두 곳 모두에 참석했고 하산도 저와 함께했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민우와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정말 특별해요. 하산이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렇게 존중하고 조화시키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우리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것을 배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그것들을 대립시키지 않고 조화시키는 지혜를요. 결혼식 이후 2년, 저와 하산도 결혼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에는 당연히 안젤리카와 민우가 참석했고 이제 그들에게는 귀여운 딸도 있었습니다. 소피아라고 이름 지었어요. 안젤리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한국 이름을 같이 지어줬죠. 우리 네 사람이 함께 있을 때면 마치 작은 유행 같았습니다. 이집트, 에스토니아, 한국. 세계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이해와 우정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안젤리카는 여전히 3개월마다 만났고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당신 딸이 아랍어를 배우고 제 아들은 에스토니아어와 한국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문화 교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안젤리카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성을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5년 후 우리는 서울에서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양평의 김할아버지와 박할머니를 찾아뵙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분은 이제 많이 연로하셨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우리 외국인 딸들이 돌아왔구나.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까지 데리고 오다니 정말 기쁘구나.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낸 성과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해서요. 그때 우리 마을에 와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봤던 게 전환점이었어요. 안젤리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우리는 단순한 외국인 방문자가 아니라 이 문화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 살아봐야 하는 법이지. 책으로만 배울 수는 없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돼. 할머니가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집트 음식, 에스토니아 음식, 한국 음식이 한 테이블에 어우러져 있었고 세 나라의 언어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계화 아닐까요? 하산이 감탄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편견은 경험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도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나라, 각자의 문화를 가졌지만 그 순간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인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집트의 부호 여성도, 북유럽의 차가운 여성도 한국 앞에서는 모두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고 편견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키워나가는 여정을 말이죠.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특별한 장소,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를 세상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편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경험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문화교류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